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입니다. 여러분 요즘 KBS 방송을 보시거나 듣거나 하십니까?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문재인의 방송이 됐습니다. 물론 KBS뿐만 아니라 SBS, MBC, 종편, 대한민국의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모든 방송은 지금 문재인 방송,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자, PD의 90% 이상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 소속원들입니다. 이들은 언론인이 아니라 한마디로 투사입니다. 문재인의 전위대입니다. KB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자와 PD의 90% 이상이 민주노총 산하, 그러니까 노영 방송인 겁니다. 이런 KBS 속에서 KBS를 바로 세워야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외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KBS 공영노조라는, 정말 여러분들이 듣기에 보기에는 생소한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KBS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KBS 공영노조가 있다는 것을 윤칼세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KBS 공영노조 위원장으로 정말 문재인 정권 KBS 노조와 정말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성창경 위원장을 윤칼세 TV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창경 위원장과 KBS 공영노조를 우리 윤칼세 TV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지지하고 성원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성창경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윤칼세뿐만 아니라 또 여러 이 아스팔트에서 연설도 하시고 또 이 SNS도 나오시고, 네. 그래서 참 얼굴이 많이 익으신데 오늘 한번 소감 좀 해주시고, 네, 말씀해 주시고, 네, 또 앞으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칼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 본업이 유튜브에, 네, 나오는 거나 아스팔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원래 기자입니다. 지금도 31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윤창중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방송들이 지금 원래 그 기능을 하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정권을 칭송하거나 또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방송이 오히려 눈과 귀를 덮고 있고, 그렇죠, 정권이 좋아하는 방송, 또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방송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아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엔진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네, 길거리에 나와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제가 평소에도 좀 존경하는 윤창중 대표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방송 시간 내내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이 나라를 지키고 살리는 그런 언론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과 함께 아주 핫한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20일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경북 TK 시국 토크 콘서트, 여러분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스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중한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는 KBS에 그렇죠, 수신료. 그 수신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 KBS의 그 뉴스 진행자로 정말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 보셨죠?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KBS의 그 경영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KBS를 장악하고 있는 그 경영진과 그 KBS 홍위병들이 어느 정도 과연 국민을 졸로 받길래, 네? 이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참 암담하고 따분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저는 한번 좀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에게 묻고 싶은 게, 도대체 KBS의 그 지적인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대체? 글쎄요. 그렇게 쪼시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동 씨가 시사 프로그램 MC를 맡을 자격이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맨 처음에 김재동의 오늘 밤 김재동이라는 프로그램이 편성된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성명서를 해서 김재동 씨가 MC가 된다는 게 웬 말이냐라고 이제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김재동이는 그 길거리에서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을 포함한 보수 정권에 대해서 막말과 선동을 일삼았던 특정 정치에 편향된, 이념에 편향된 그런 자였는데, 이 사람이 공영방송 KBS의 1텔레비전 주요 시사 프로그램의 메인 MC로 돌아온다는 것. 뭐 그거 자체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저희가 성명서도 썼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받아가는 출연료가 회당 350만 원. 350만 원이죠. 그러니까 30분 하는 프로그램인데 350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월, 화, 수, 목 일주일에 4번 하는데 일주일에 4번 하면 1,400만 원. 그래서 한 달 그 사주로 잡을 경우에 5,600만 원이 되는데, 과연 KBS가 지금 적자에 흐들려서 8월까지 영업이익이 441억 원 적자라고 하는데, 441억 원. 이게 8월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올 연말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폴리테인이라고 불리는 김재동 씨를 1텔레비전의 주요한 프로그램의 메인 MC로 세워서 연간 7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또 그 프로그램 상에서 김재동 씨와 비슷한 류의 사람들을 출연시킨다든지 뭐 하여간 그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편파 시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거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KBS의 직원들 지적 수준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허용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직원 개개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데 이제 KBS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말이죠.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한 달에 김재동 씨가 5,600만 원을 가져간다. 이거 완전히 정말 굶주린 늑대들이 말이죠. 9년 동안 굶다가 그야말로 고깃덩어리 놓고 뜯어먹는 거예요. 자, 김재동이가 일단은 과연 그런 뉴스를 맡을 만한, 명색이 뉴스입니다. 뉴스. 이것은 뭐 개그맨도 아니고, 이게 예컨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무슨 구봉서, 김희감, 무슨 뭐 배삼룡 이런 분들이 국민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KBS 뉴스를 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발상시간 발상이 사장 이름이 누구죠? 양승동이? 예. 그 양승동이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이게 난 궁금해 정말. 그 KBS와 MBC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KBS의 기자와 PD들이 특정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언론노조라는 이 명칭이 고유명사인데 이게 보통 명사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노조라면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입한 노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명칭이 언론노조예요. 네. 저희는 공영노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론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가 무려 131개가 됩니다. 민주노총 산하에 2016년 기준으로. 그래서 한 14,0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뭐 그 강령 자체가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를 한다, 정치위원회를 둔다, 정치 기금을 마련한다 하는 같은 이런 언론사이면서도 말하자면 정치 성향을 띤 아주 정치 성향이 강한 자들의 모임, 집단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사장 MBC와 KBS 사장이 언론 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이 언론 노조가 이제 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그 보직자와 앵커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 출신들이고 말하자면 언론 노조 출신이 아니면 KBS 내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또는 보직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네.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둘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장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 자기 경영 이념이나 철학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노조의 집단 말하자면 이익, 노조의 집단 이념 네, 이런 네. 것들을 사장의 경영 활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현하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노조의 그 정치 성향 이념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장이 뭐 주도적으로 뭐 이걸 결정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노조가 결정을 하면 사장이 결재를 하는 네. 그런 프로세스의 한 일원일 뿐이지 사장의 그 경영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지금 오늘날 공영 방송의 큰 위험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켜봤지만 저도 1986년 젊은 시절에 KBS에 근무한 적이 있고 기자로서 과연 KBS가 박근혜 탄핵 문제에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KBS 경영진과 KBS 이 전위 부대를 비판하기 전에 KBS 물론 그 당시 경영진들 다 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입니다만 그분들이 이 박근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정말 헌법 정신 그리고 이 어떤 법률 원칙 그다음에 언론사로서 또는 언론인으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게 있었다면은 과연 이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이거죠. KBS뿐만 아니에요. 모든 신문, 방송, 언론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언론의 난 아닌가 언론의 난.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KBS가 지금 양승동이라는 사장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기 전에 또는 뭐 예컨대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기 전에 또는 탄핵 과정에서 엄청나게 박근혜 편파 방송을 했다 이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저는 솔직한 얘기가 이건 단죄를 받을 수 있다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KBS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양다리 걸치고 오히려 이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완전히 뭐 무슨 뭐 어느 몇 월 며칠 날 토요일 날 무슨 촛불 시위할 때 그 KBS 방송에서 뭐 특집 방송 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정권 바뀌니까 뭐냐 완전히 너희들은 박근혜 정권 앞잡이했다라고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다 그야말로 단두대에 올리듯이 다 해가지고 다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순전히 예. 이건 정치꾼들이라 이거예요. 완전히 기본적으로 이걸 언론인으로 본다는 것 자체 그 전제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KBS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KBS PD와 기자가 90% 이상이 민노총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민노총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 이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정치판에서 소위 말하는 정파 이익처럼 그래서 지금 뜯어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제동까지 간 거 아니냐. 김제동까지. 에? 이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언론사 해방 이후 그야말로 대한민국 현대 언론사에 남을 흑역사가 아니냐 말이죠. 에? 그 KBS는 김제동, MBC는 주진우, 그다음에 그렇죠. SBS는 김어준 했다가 이제 폭망한 거죠. 예, 네. 뭐 등등 해서 그동안 보수 정권을 말하자면 선동하고 또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비판했던 자들이 그렇죠.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또는 그 팟캐스트란 이름으로 보수 세력과 정권을 공격했던 자들이 이미 공영 방송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윤 대표께서 말씀하시는데 KBS가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논하기 전에 KBS가 과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우파 방송을 많이 했느냐.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금처럼 홍보해주고 비판하지 않고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 했을 거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현장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보면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KBS는 이미 그 과거에 문재인 노무현 그다음에 그 앞에 김대중 정권 10년 동안에 좌편향됐던 거를 이걸 그 바로 세운다고. 바로 잡은 거죠. 말하자면 중간만이라도 기계적인 중립 형태라도 잡아다오. 그러니까 좌편향이 아니라 기계적인 중립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 간부들이었고 당시 사장들이었고 그 중간에 있던 말하자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업무 지휘나 지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광우병 보도나 문창극 보도 또는 이승만 대통령의 일본 망명설 이러한 보도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아니다 하는 보도들이 어디서 나왔냐. 좌파 정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명박 정권 때 또는 박근혜 정권 때 나왔어요. 가만히 놔두면 이미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기울였던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좌파 방송 한다니까요. 그 좌파 방송 했던 것이 광우병이었고 했던 것이 문창극 보도였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에 어느 힘이 빠졌다 생각되니까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이 말하자면 탄핵 보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보도에 JTBC가 2016년 10월 19일 날 그 태블릿 PC를 구입해서 21일 날 첫 방송했는데 3일 뒤 24일부터 KBS, MBC, SBS 등 지상파들이 일제히 현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테러 수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융단 폭격이죠. 그러니까 뭐 이 심지어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7시간을 해명하라고 하면서 뭐 마녀 사냥처럼 보도를 했는데 뭐 7시간 그 미래를 즐겼다. 또는 구술을 했다. 비아그라 또 수술을 했다. 뭐 하여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 뉴스지.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 그런 보도를 한 KBS가 그때 당시에 사장이 누구냐. 이사장이 누구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 이사장들과 또 다수 이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무슨 뜻이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에 그 밖에 있는 사장과 이사장 등 간부들 몇 사람들은 보수 정부에서 임명을 했지만 안에 구성하고 있는 그 기자와 PD들 내부적으로 이미 장악돼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가 과거 그 이전에 10년 전부터 쭉 같이 신입사원을 뽑으면 언론노조에 가입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로 중심이 된 노조가 장악되다 보니까 이미 내부적으로 장악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우파 그 보도를 했으니까 다시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탄핵 이후에 잡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그동안 좌편향된 거를 중간만이라고 데려오게 했던 이런 지휘 방침들이 사라지고 완전히 좌편향돼 갖고 지금 보직자의 거의 대부분이
네. 앵카의 100%가 그렇죠. 그 언론 노조 소속이고 노조 지금 소속이죠. 보십시오. 네. 얼마나 많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찬양 보도를 하고 있고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칭찬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오늘 그 아십니까? 야. 그 가짜 뉴스 대책을 발표하려 했다가 갑자기 연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KBS예요, KBS.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개념을 우리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네. 베트남 호치민 그 주석에게 네. 그 방명록을 쓰면서 메모했던 걸 가지고 이게 가짜 뉴스다고 본인이 화를 내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이전부터 네. 유튜브 윤칼세를 비롯한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지상파에서 보도하지 않는 팩트, 논평하지 않는 것들을 보도하니까 이제 그 이 정권이 처음 들어서서 좌파 중심으로 딱 잡아놨는데 장악을 해보고 놓고 나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의 문건에 따라서 언론을 장악했는데 보니까 시청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좌파 방송 못 네. 보겠다고. 그러니까 MBC의 경우 시청률이 메인 8시 뉴스 시청률이 1%까지 폭락했고 KBS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0% 전후로 상회했던 프로그램들이 네. 지금은 12, 3%입니다. 그렇죠. KBS 9시 뉴스.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하다 보니까 네. 시청자가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이게 이제 홍보를 할래도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 타령을 하는 하면서 거죠. 우파 유튜브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예.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 성창경 위원장님이 참 하실 말씀이 많아가지고 근데 말씀 잘하십니다 보니까 그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오늘 저 이 윤카세 TV 이 개국 이후 이 동네 우리 옆 사무실 예. 옆에 그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네. 지금 웃는 목소리가 좀 들어갈 거예요. 예예. 참 이게 오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건데 그 제가 그 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열불이 나서 그러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 과연 KBS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위해서 부역을 했냐 이거예요. 어? 그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이른바 소고기 광우병 사건.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때 천안함은 이것은 폭침이 아니고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떠들어댔던 KBS, MBC, SBS, 연평도 사건 때, 그 다음에 박근혜 사건,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사건이 아닙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 윤창중 사건, 예? 윤창중 사건 때 쏟아냈던 그 수십만, 수백만, 이루 셀 수가 없는 그 가짜 뉴스,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의 예고편이 뭐냐? 그건 윤창중 사건이에요. 윤창중 사건. 여기에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용기 있게. 그러니까 용기가 없고 무능한 거기서부터 무너진 거죠. 그래서 윤창중, 문창극, 창자 돌림이 계속되는구만. 안대휘. 안대휘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때 저 윤창중을 3년 동안 집과하면서 정말 제가 그때마다 나오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KBS가 문창극 이게 뭐냐 말이야. 문창극을 완전히 민족의 반역자, 친일파 이걸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도대체 그 온누리 교회의 그 동영상을 보면 간증을 보면은 무슨 6.25도 축복이고 36년간의 일제 침략도 축복이고 하는 게 진정으로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미 인민재판 아주 이건 뭐 전공이에요. KBS 전공. 그 당시 윤창중 사건 때 KBS 그 기자들 내 이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KBS 다 보니까 다 뭐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지금 자기네들이 뒤엎어가지고 지금 나온 게 뭐냐. 완전 문재인 방송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재동이가 나온 건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지금 저도 말씀 좀 길어지고 있죠. 예. 자, KBS 기자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KBS 대충. 본사에 한 500여 명이 되고요. 엄청난 거예요. 500여 명이 지금 9시 뉴스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다음에 PD는 몇 명쯤 됩니까? PD가 한 700~800명. 아, 700~800명. 예, 예. 거기 작가도 많죠. 작가는 셀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500명 기자 PD가 1200명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제 뭐 선배 되시는 분도 KBS에 계시고 또 후배들 주로 대부분이겠지만 나는 그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 기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습니까? 어떻게 김제동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문재인 방송을 만든다 하지만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진정으로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KBS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부끄러운 여러분의 개인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김제동류의 이런 프로그램이 시사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는 배경을 거꾸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도 가능하다. 그렇죠. 말하자면 같은 선상에서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단체라는 이름으로 노조라는 이름으로 또는 집단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영방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네. 아까 윤창중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혹시 아십니까? 지난해, 제가 지난해로 기억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연설차 갔었습니다. 그때 비슷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뉴욕에 있는 한 식당에서 그 국군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인턴 직원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뭐 인턴 직원이 그 부딪혔다 뭐 성수행이다 하고 이제 본인이 신고를 했고 그게 외무부에서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5월달인가 그 다음에 5월달 정도인가 그게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이건 뭐 별거 아니야. 아무 문제도 아니야 라고 있다가 뉴욕에 있는 한인의 인터넷 방송에서 기사가 한 줄 썼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KBS의 이제 언론 노조, 공영 노조를 손일령님, 네. 정말 열받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얘기를 그만큼 하고 내가 아주 이 트라우마가 때문에 내가 그래서 오래 살려고 내가 술 담배 다 끊은 사람이야. 누가 망하나 보자 이거야. 내가 망하는 꼴을 내가 한번 당해 보십시오.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윤 대표님의 멘탈리티가 정말 강한 분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니 강하다기보다도 집단 공격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 꼼짝을 못했느냐 이해할 만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나중에 표창원 의원을 포함해서 누드화 정도를 그걸 뭐 공중파 지상파에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혼자 사는 대통령을 여성 대통령을 마치 마녀처럼 집중 공격하는 이런 상황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비할 수 없는 트라우마, 패닉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상황을 보면 거기서 견뎌난 우리 윤 대표 정말 대단한 분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수를 치시고 박수를 좀 세게 치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는 억울하기 때문에 도저히 억울해서 제가 꺾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치우겠다. 이제 그런 각오로 나왔던 것이고 그런 방송이었는데 문재인이가 방송의 날 축사에서 뭐라 했냐면 지난 10년 동안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담하게 바라봐야 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들림 없이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건 정말 이게 바꿔 말하면 방송이 좌파 방송을 하지 않으면 공익성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참 깨어 있는 것이 김제동이가 하는 그 프로의 시청률이 지금 2.3. 그건 아무도 안 보는 거야. 1.7. 네네. 거의 지금 2%를 겨우 회복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거죠. KBS 카메라맨
또 뭐 방송국 부조에 있는 분, 또 송출하시는 분, 그런 사람들만 보는 거지. 예?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예. 제가 누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방송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그 첩경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민들이 보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광고주들이 제발 좀 광고 좀 내려달라 해서 또는 그 시청률 누가 봐도 2% 1.7% 나가면은 그 방송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이도 중간에 폭망해가지고 중도하차한 거고 또 김대동 내가 볼 때 이번 달 또 다음 달쯤 되면 내려갈 겁니다. 네네. 패가망신하는 건데 네. 자, 성 위원장님 이런 얘기 한번 해보죠. 지금 KBS 내부 인사인데 내부 이야기인데 KBS라는 그 언론 기관 안에 네. 언론 기구로 합시다. 뭐 민노총이 90%라 하지만 거기에 무슨 적폐청산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뭐 진실과 미래위원회. 미래위원회. 예. 야, 이거 완전히 완장차고서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이메일을 또 주셨더군요. 네. 이게 정말 이게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네, 궁금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그 방송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라고 네. 물으면 막 이런 진실과 미래위원회라고 불리는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가 있다. 그 적폐청산위원회는 15명의 직원이 있는데 주로 언론노조 소속의 기자, PD, 경영직, 뭐 기술직인데 이 사람들이 과거 정권,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보도했던 내용들, 네. 프로그램들, 또 기자들의 활동들 이걸 조사해서 후배가 선배 기자를 불러가지고 당시에 이런 보도 내용이 편파적이다. 이런 인터뷰를 왜 했냐. 이런 식의 조사를 해왔어요, 그동안. 해서 이 기구가 그야말로 공포 자체로 KBS 안에서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감히 KBS가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한다고 해서 잠깐만 그런 보도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예, 예. 이게 바로 이런 초법적이고 우리 그 회사의 규정 네네. 이걸 그 넘어선 그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한 내용들을 밖에서 뉴스를 하면은 처벌받고 여기서 부를 때 가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받고 뭐 이건 또 여기에 있는 모든 규정이 다른 어떤 규정에 우선한다 이런 규정을 두어서 그야말로 많은 직원들이 계엄 사령부 역할을 하는 것 같아라는 이런 말들이 많았었어요. 언론사 안에. 예. 그러니까 이 기구에서 조사를 하다가 저희가 이게 도저히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고 네. 언론사 내부에 언론이 활발해야 되는데 기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 기구 때문에 KBS 언론이 장악되고 또 언론인 개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많다 해서 저희가 그 남부지방법원에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일부가 받아들여져서 말하자면 17명을 1차로 조사해서 그동안에 그중에 4명을 그 징계를 하려고 하는 그 전날에 네. 오늘 오후 2시에 징계가 있으면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그 전날 저녁 6시 30분경에 스톱 하는 이게 불법이다 하는 판정이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망나니가 뭘 칼을 휘두르다가 그렇죠. 잠깐 뒤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듯이 그렇게 스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명천지 소득 3만 불이 되는 나라 또는 OECD 국가 가운데 어떻게 세계 교육 규모가 11, 12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과거 군사 정권에도 없던 일이고 지금 아주 좀 미개한 나라에 소득 1,000불 이하 되는 나라도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배웠다는 사람들,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자, PD들, 그 언론고시를 뚫고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있는 조직에서 이게 가능하다. 이걸 봅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KBS가 그렇게 앞장서서 조지고 말하자면 공격하고 때리고 하던 것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지금 KBS와 MBC 등 해서 공영방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저는 본 때 이건 혁명적인 상황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꼬집어 봐요. 이게 맞나?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송창정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내가 볼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가셔야겠어.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제가 네.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더욱 아니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아주 소질이 있어요. 하여튼 그건 저는 이걸 보고 예. 도대체가 제가 31년 동안 여기서 활동해왔고 제 청춘을 다 바친 직장인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회사가 이렇게 망가진 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는 기자했지만 1년 5개월 전에 이걸 그만두고 공영 노조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들을 알린다고 알렸는데 보십시오. 언론 노조가 뭐 그 이런 활동해왔던 거, 그 다음에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사 과정에서 기자들의 이메일을 몰래 훔쳐다 본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신고도 했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며칠 전에 그 회사의 이메일 로그인 기록을 지우는 것 같다 하는 의혹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법원에 다시 이 증거에 대한 채택을 해달라, 보존을 해달라고 했더니 남부지방법원에서 역시 증거 보존 채택을 해서 KBS 사상 처음으로 전산 자료에 대한 압수 집행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보도가 안 돼요. 사실 이 부끄러운 일들을 저도 직원이기 때문에 KBS가 하는 이 나쁜 또는 그 부끄러운 일들 알리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제가 볼 때는 언론인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꾼, 혁명가,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지. 자기들의 정치적인 신념, 이념적인 신념과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국민들에게 불편부당한 팩트를 알리는 언론인으로서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 지금 윤칼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성창경 위원장이 지금 아주 구체적인 KBS 내부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KBS가 도대체 어떻기 때문에 저런 방송이 됐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게 언론사로서의 금도를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이건 정치 집단보다도 더 지독한, 더 악랄하고 극악스러운 이 정치 집단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우리는 문재인과 김정은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사실 그런 정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제가 KBS에서도 기자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KBS에 근무한 당시에 그 선배님들을 지금 연결이 됩니다만 그분들이 참 통곡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KBS를 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도 KBS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KBS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찢어져요. 특히 요즘은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너무 이념적이고 더욱이 지금 방송을 진행하거나 또는 그 뉴스를 리포트하는 기자 또는 PD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엉성하고 경험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 이념만 충실해 있어가지고 보는데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여기가 서울 KBS, 여의도 KBS인가 아니면 평양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때는 밤 11시 뉴스 같은 걸 보면요. 그냥 섬뜩섬뜩해요. 9시 뉴스 볼 때도 정말 깜짝깜짝합니다. 이게 무슨 저게 이게 어투부터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그 이념에 사로잡힌 그 대학 다닐 때 그 운동권에 있다가 이제 뭐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제 KBS 들어왔단 말이죠. 그 어렵다는 시험에 들어와가지고 또 뭐 학부도 다 좋은 사람들이고 들어와서 이 잘못된 이념에 경도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리포트도 잘 안 하고 뭐 예컨대 공부도 안 하고 오로지 이념만 쌓였다가 막상 이 중책을 맡으니까 이 내놓는 이 아웃풋이 너무 엉성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공영방송에서 내놓은 이분이 내놓은 이 성명서입니다. 참 주옥 같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KBS 공영노동조합이라는 걸 인터넷에 치셔가지고 즐겨찾기를 좀 매일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매일 봅니다.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지금 KBS 9시 뉴스 9, 뉴스 9라는 것은 완전히 지금 시청률이 폭망했는데 문재인이가 이 평양에 간 18일, 19일, 20일에 이 뉴스 꼭지라는 꼭 하나 리포트를 꼭지라고 하는데 지금 18일에는 22개, 19일에는 25개, 20일에는
19개를 했다는 거죠. 네.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9시 뉴스가 27개 중에 27개는 28개랍니다. 이 중에 지금 22개, 25개, 19개를 완전히 도배를. 근데 뭐냐면 시청률은 형편없는 거죠, 지금. 예? 땡문뉴스. 저 아줌마가 지금 말씀하시네. 땡문뉴스라고. 그런데 19일에 이런 뉴스가 있답니다. 참 이게 지극지성으로 지금 이게 보면 KBS 실록이에요. KBS 실록. KBS 뉴스 9에 이 제목이 백두산에서 손잡고 새 역사 열었다. 완전 시를 쓰고 있어. 시를 쓰고.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에게 모습을 허락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봤어요. 네.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이 방송 보지 말아야 됩니다. 시청률을 떨어뜨려 가지고 망하게 해야 합니다만 저는 그 뉴스를 봐요. 저는 다 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네?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저를 다 봅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보지 마세요. 뭐 조중동 뭐 보수 저는 그걸 다 봐요. 다.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백두산 정상을 오르곤 했던 김 위원장은 나는 이건 100% 이 사람의 네? 이른바 참 그 이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사진도 찍고 읊어 시를 쓰고 있어요. 완전히 에? 찍고 사진도 찍고 배려하는 남북 정상 콤마 에? 파격의 파격 속의 정상회담 기간 완전 연애 소설 줄과 함께했던 신뢰의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무슨 신뢰가 언제 봤다고 신뢰의 마지막 여정은 한민족의 영산 백두산이었습니다. 백두산에서 KBS 뉴스 에? 그리고 적대 행위 종식 사실상 불가침 합의라는 제목의 기사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65년 동안 드리워졌던 군사적 불안이라는 먹구름이 본격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지금 JTBC 사장 소위 말한 좌파 언론의 상징이라고 하는 손석희에서 손석희. 내가 이걸 지켜본 사람이에요. 9시 뉴스 MBC만 틀으면 전두환 대통령은 하고 시작한 게 누구냐? 손석희예요. 그 손석희를 받아서 리포트를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민주평화당 대표하고 있는 정동영이에요. 정동영. 나는 대한민국 좌파 언론인의 내가 그걸 압니다. 정말. 참 기도 안 차는 이야기예요. 방금 이 네. 원고의 텍스트를 읽으셨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었었겠지만 저건 보도 문장이 아닙니다. 보도 문장은 드라이하게 팩트를 전달하는 게 보도 문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시나 수필에 쓰는 것처럼 형용사가 많고 부사가 많은 이런 문장들입니다. 이건 평양방송이야. 네, 이건. 어떻게 네. 김정은이가 백두산에 올라갈 때는 중대한 결단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지켜봤나요? 우리 기자가. 그리고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3대 덕을 쌓아야 올라갈 수 있는 걸 허락해 준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있는 KBS가 지금 심각한데 이게 바로 그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튜브를 때려잡으려고 팩트가 조금 틀린 거나 좀 지나치게 그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가짜 뉴스로 하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파 유튜버들을 단속하려고 하고 그들을 탄압하려고 하는데 실상 가짜 뉴스의 핵심은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주로 현재 있는 상황들을 호도해가지고 그 틀을 뒤집어가지고 말하자면 문재인을 칭송하거나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이를테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들을 지적하지 않고 그걸 바꾸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실패를 마치 통계가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통계 잘못됐다고 보도했는데 그 보도를 할 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이를테면
최저임금의 실패를 확 나열할 상황에서 KBS 뉴스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편의점들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 있다. 이게 그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네.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편의점이 많이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편의점 점주들 또는 편의점 본사들이 가져가는 영업이익률이 높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최근에 네. 심재철 국회의원이 그 재경부에 나오는 그렇죠. 제공하는 자료들을 이 컴퓨터에서 백스페이스를 뭐 2번 치어서 이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정보들은 이른바 국감을 앞두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정부를 규제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고 국회의원들의 그 일상의 업무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마치 정부 입장에 대한 것처럼 그 지금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 내용들 보면 심재철 국회의원이 해킹을 했다. 그렇죠. 접근해서 안 되는 그 자료들을 접근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보도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결국은 심재철 의원이 판정패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정패를 못 판정. 예,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 참 불쌍한 사람, 불쌍한 기자예요. 새벽에 가서 밥을 먹거나 식사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이 정권에서 말하자면 KBS의 강규영 이사라고 편의점에서 2,5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은 거 가지고 문제를 했고, 이분이 2년 동안 380여만 원의 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해서 결국은 쫓아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사들 쫓아내고, 그래서 그 바꾸어진 이사를 통해서 사장을 쫓아낸 이런 정권이 자기들은 바, 무슨 이즈카야, 무슨 그 홀 같은 데 들어가서 스시. 예, 그 13만 원짜리, 13만 수백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네. 회의비라고 해서 여러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지급을 했다면, 그 동일한 잣대 가지고 자기 비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정권은 보수라 하면 어떤 잣대를 갖다 내어 가지고 덮어 씌워도 그건 네. 죄가 되고, 자기들은 보수들의 한 것보다 10배, 20배가 많더라도 이거는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하는, 그 이런 얼토당토 않는 잣대로 자기를 비유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래서 이게 네. 오늘날 이런 보도를 왜 공영방송, 왜 지상파 방송은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서 밥 먹은 거 그걸 제대로 취재해가지고 밥 시간이 아니고 보니까 뭐 을지 연습 때 그 술을 먹었고, 그럼요. 또 네. 세월호 자기들 그렇게 신성시하는 세월호 세월호 그 그렇죠. 가스명을 마지막 수습했을 때 또 술을 마셨다. 딴 상황 같으면 이걸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네. 문재인 탄핵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지상파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 이게 가짜입니다. 이게 거짓 언론입니다. 이게 언론 탄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에 가서 뭐 그걸 호치민을 그 잘못 알고 김일성이라고 판단했던 그건 이틀 3일 지나면 금방 내용이 알려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나 실수나 또는 비리를 살짝 덮어준다든지, 이게 조직적으로 지금 제도권 언론에서 하고 있다면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로서, 정권으로서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폭스 앵커가 질문 중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네. 한국은 언론 자유가 심대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는데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네. 질타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상대 국가에게, 원수에게 언론 자유 문제를 질문한다는 것은 니네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는 당군 이래로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쪽팔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정말. 송 위원장님 그 하실 말씀이 많아가지고 참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KBS 안에서 참 제대로 된 국민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의 그 마음속이 참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인터뷰 참 격정적인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렸을 때에 이런 말이 있었죠.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정말 이건 너무너무 억울해서 정권을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러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KBS에 대한 채찍을 가차없이 해주셔야 되고, 참 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창경 위원장과 KBS 공영노조에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 같지만 역사는 집단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의지가 있는 소수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이 저의 역사관입니다. 오늘 KBS 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 위원장을 모시고 어떻게 KBS를 바로 잡아야 하느냐, 그리고 KBS 현실은 지금 과연 어느 정도 바닥에 내려가 있느냐, 그 참 적나라한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